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BIM 데이터를 응용한 실무 적용 사례 파트 2 레빗 아키텍처 적용 사례 발표와 진행을 맡은 상상진학 박정근 차장입니다. 오늘 저를 도와주실 두 분을 모셨는데요. 한 분은 이제 저희 부팀장 조원호 팀장 모셨고, 스페셜 게스트라고 꼭 소개해달라고 하신 최영성 차장님 모셨습니다. 두 분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상상진학 기술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위클리 다이너모 채널을 운영 중인 조원호 부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소개하겠습니다. 네. 네, 스페셜 게스트 오토데스크 코리아의 최용성입니다. 네, 제가 웹이나 다른 회사랑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페셜 게스트로 좀 소개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군요. 하지만 가장 많이 했죠. 네. 네, 저희가. 그동안 안 보여서 좀 외로웠습니다. 네. 역시. 네, 일단 저희 오늘 목차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오늘 목차는 저번 1차와 마찬가지로 3개로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다이나모 R&D 초기 디자인 관련해서 저희 조원호 부팀장께서 진행을 할 거고, 이거는 이제 이미지를 관련돼서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다이나모로요. 아주 재미있는 아이템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모델링 자동화라는 주제로 주로 링크된 객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오프닝과 DWG 블록을 이용을 하는 거, 그 두 개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도면 모델링 자동화라고 해가지고 최영성 차장께서 시트 레이아웃과 PC 구조 모델링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맨 마지막에 하는 게 하이라이트이잖아요. 꽤 오래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데 최영선 차장님 간단하게 스포 같은 거 좀. 네. 낚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낚시요? 네, 여러분들을 피싱하기 위해서 제목만 그럴듯하고 실제 코드를 보거나 구현된 영상을 보시면 조금 저도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제가 사전 미팅할 때 봤지만 뭐 바닥 만들어지고 컬럼도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정말 괜찮은 아이템 같습니다. 역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러면은 본 내용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저의 겉표지는 되게 화려하죠. 하지만 속은 더 알차기 때문에 바로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이너의 스케치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구체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저는 연구를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이 내용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 유튜브를 구독하셔서 보신 분들은 많으실 수도 있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으로 규모 검토를 하는 내용이고요. 건폐율부터 용적률, 그 다음에 면적 등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예전에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이외에도 제가 이제 지오메트리를 활용해서 다양한 작업들을 진행했었는데요. 이 내용을 진행하면서 대지의 다양성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자동으로 규모 검토를 할 수 있을지를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와도 디자이너의 자율성을 어떻게 커버해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된 거죠.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스케치한 이미지를 어떻게 하면 3D 모델로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봤습니다. 옆에 있는 스케치를 보시면은 라인이 있겠죠? 형태를 규정 짓는 라인을 옆에 보시면 3D 모델로 변경시키는 작업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일단 해외 사례를 훑어보게 되었죠. 갱거루와 이제 IA 아키텍처라는 내용을 보실 수 있고요. 이 내용들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미지를 지오메트리 혹은 이미지를 바꿔서 더욱더 설계 데이터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 사진을 보시면 스케치 데이터가 지오메트리로 형성되는 내용을 품고 있고요. 오른쪽 내용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읽어서 그 데이터를 평면으로 작업하거나 외부에 웹피 작업으로 변경시킬 수 있는 이미지 데이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스케치 이미지를 3D 모델로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가운데 오는 포인트, 어떤 프로세스가 있어야지 가능할까 이겠죠? 네.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이상한 작업들을 많이 하죠.
이 내용은 이제 아두이노라는 작업인데요. 스케치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라인과 벡터를 읽게 됩니다. 다이나모를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라인과 포인트가 있고 이 포인트와 라인을 지오메트리로 만들게 되면 레빗에서 패밀리로 형상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저 보시는 바와 같이 라인들이 하나씩 형상화가 되는, 아니, 벡터와 라인, 포인트로 형상화가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자, 이걸 활용한다면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나 디자이너 분들은 스케치를 3D 모델로 변경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을 보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저 또한 이런 가능성을 희망을 품고서 다음 작업을 진행을 했었죠. 아, 그러면은 이 라인과 포인트 작업을 다이나모로 불러들이기만 하면은 레빗에서 내 디자인이라든지 디자이너들의 형상을 지오메트리나 패밀리로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을 찾았죠. 라인과 RGB라는 색상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일단 이미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이나모에서 스케치 이미지를 인식한 다음에 그 부분을 라인과 커브, RGB 데이터로 변경시키는 작업을 연구해 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간단한 작업을 먼저 시작을 해봐야겠죠. 스케치한 이미지라는 가정하에 제가 이미지들을 쭉쭉 그려서 커브 작업을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RGB 255의 최대값을 가지는 3개의 데이터를 지오메트리로 하는 작업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라인과 커브입니다. 라인에도 엄청나게 다양한 내용들이 있겠죠. 다양한 사례가 어떻게 다이나모에서 적용이 될 수 있을지. 한 가지 사례만 해서 된다고 해서 다른 사례들이 모두 다 된다라는 가정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를 확인해 봐야 되죠. 역시 테스트를 해봤겠죠. 보시는 바와 같이 지오메트리를 읽어서 레빗에서 벽으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저 라인 있죠? 라인과 포인트가 너무 많습니다. 저 라인과 포인트를 하나만 만들어서 벽을 만드는 과정이 무조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RGB 데이터입니다. 스페이스 플래닝이라든지 여러 데이터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기초 작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다양한 형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색상이 있는 부분이 벽이 형성이 되는 부분까지 구현이 다 되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많이 가능성이 느껴지고요. 이제 벽이라든지 아웃라인이 형상화가 되네? 그 다음에는 레빗박스에 있는 바닥 생성을 통해서 벽을 드래그 해주고 그 내용을 실행시키면 그 벽에 맞게 바닥이 형성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자, 이런 작업은 긍정적으로 층별로 더욱 고도화된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두 가지를 합쳐서 한 번에 작업을 합니다. 라인 스케치와 공간까지 규정을 짓고 나서 더욱더 복잡한 스페이스 플랜이라든지 규모 검토를 진행을 해보았죠. 다음과 같이 벽은 당연히 형성이 되고요. 조금 더 복잡한 내용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일단은 대지 안에 그리드가 형성되어 있다는 가정처럼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는 벽을 약간 수정하여 그 공간을 규정 지어줍니다. 그리고는 레빗박스의 바닥 생성이라든지 면적 작성을 통해서 빠르게 룸을 설치하고 그곳에 분포되어 있는 면적을 보실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다양한 레빗의 기능을 통해서 일람표 혹은 여러 규모 검토 작업이 가능하시지만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다이나모를 활용하셔서 면적에서부터 외피의 형태를 빠르게 형성화시키고 이거 스케치를 해서 봤을 때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조금 더 빠른 접근 방식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한번 아이템을 준비해 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설계할 때 뭐 대지 라인을 그려놓고 뭐 조닝 다이어그램을 그린다든지 옐로우 페이퍼로 뭔가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네. 스캔 떠서 바로 다이나모로 연결을 시키면 레빗에서 메스 면적이나 아니면 메스 다이어그램 이런 것까지 3D로 다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아, 맞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벽에 대한 내용으로만 보여드렸지만 아무래도 트레싱지, 노란색 트레싱지에 마카로 블랙으로 샥샥 그리신 다음에 그 내용을 메스로 구성한다던가 메스 다음 단계로 벽까지 혹은 내부의 공간까지 할 수 있게끔 지금 고도화가 진행되고 지금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또 이제 이걸 보면서 느낀 거는 이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바닥 이런 것도 다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뭔가 모듈러처럼 이렇게 뭐 층을 좀 줘서 쌓으면 그것도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아파트라든가 모듈러 하우스들 이렇게 몇 층 쌓는 거의 면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네, 이미 생각 잘 들었습니다. 아, 예. 네. 네, 그러면은 일단 저의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발표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제가 이야기 드릴 거고요. 제가 발표할 내용의 주된 내용은 링크된 파일의 데이터를 어떻게 불러올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두 가지 예로 오프닝 작성하는 것과 그 다음에 캐드블럭에 위치한 패밀리를 이렇게 갖다 놓고 회전시키는 그 두 가지 예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건축과 구조를 이렇게 따로따로 작업을 하시면 건축에서 문 그리고 그 위치에 오프닝하고 그 다음에 뭐 구조 쪽에서 똑같은 작업하고 혹은 반대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오프닝이라는 반복 작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똑같은 위치를 맞추기 위해서 약간 조금 뭐 디테일하게 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복 작업을 하는 걸 어떻게 좀 간단하게 할 수 있을지 다이나모로 한번 구현해 보았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다이나모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오프닝 방법도 좀 범상하게 작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만들었고요. 3개의 노드를 좀 썼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오프닝을 작성을 하시려면 저렇게 벽을 만들고 문을 배치해야겠죠? 그 다음에 오프닝을 뚫을 겁니다. 그런데 다이나모를 이용해서 해당 문에 면을 클릭을 하면 딱 그 자리에 똑같은 오프닝이 생성되는 그걸 한번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딱 노드 3개니까 괜찮겠죠, 사장님? 네, 네. 좋습니다. 간단하게 벽 선택, 문의 면을 선택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오프닝이 작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문은 더 이상 어떤 것도 간섭이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삭제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간단하게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네. 이렇게 작성된 오프닝이 들어가 있는 이 벽을 이제 링크를 시킬 겁니다. 건축에서 링크를 시키던 뭐 구조에서 링크를 시킨 다음에 또 이제 현재 프로젝트에 똑같은 위치에 오프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한 그 중요한 정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링크된 문서에 오프닝이 어떤 건지 확인을 해야 될 거고요. 그 오프닝이 작성된 최소점과 최대점을 알아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두 개의 포인트를 활용을 해서 현재 떠져 있는 이 프로젝트의 벽에 그 정보를 가지고 오프닝을 작성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링크된 곳에 데이터를 불러오는 게 제일 핵심이 될 겁니다. 그 아이디어로 만들어 놓은 노드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전체적인 노드를 지금 사진을 제가 찍은 거고요. 지금 보시면 화면에 딱 다 들어오잖아요.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크기에 정말 쾌적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막 다이나모 노드 엄청나게 많은 거 사진을 찍으면 거의 뭐 보이지 않잖아요. 이 정도 노드 어떻게 초보자분들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을까요? 이 정도는? 굉장히 좋은 설명이었지만 저 끝에 있는 파이썬 스크립트가 아마 저 코드를 다운 받으신 분들이 또 의아해 하실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예, 파이썬 코드가 일단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렇지만 제가 저희 그 노드박스라고 해서 저희가 배포하는 그 패키지가 있어요. 네. 그쪽에 전부 다 업데이트되어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저 파이썬에 대해서 그렇게 뭐 궁금증을 갖지 마시고 노드박스 안에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냥 오프닝 기능으로 하나의 노드가 들어 있으니까 노드박스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전체적인 노드의 크기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실행되는 영상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링크된 벽을 한번 클릭을 하고 현재 프로젝트의 문을 선택을 하게 되면 링크된 쪽에 그 오프닝의 정보를 가지고 와서 현재 프로젝트에 저렇게 오프닝을 작성을 해줍니다. 저거 왜 다 안 뚫릴까요? 마감벽이 2개가 따로 돼 있을까요?
아니요, 가운데 있는 벽이 두껍습니다. 아, 두꺼워서 얇으면 이미 뚫어졌겠죠. 근데 이건 진짜 좋은 게 저희가 이제 모델링 작업을 할 때 구조랑 건축이랑 나눠서 이렇게 작업을 하다 그렇죠. 보니까 네네. 구조 쪽에 오프닝을 넣던 뭐 건축 쪽에 오프닝을 넣던 하는데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빠르게 더 이걸 좀 자동화하게끔 만들면 더 빨리 할 수가 있겠죠. 지금 클릭하는 걸로 했지만 이걸 이제 아예 자동으로 처리하면 당연히 더 빠를 겁니다. 그죠? 네. 네. 일단은 지금 이런 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지금 제가 오프닝을 이야기 드렸지만 사실 오프닝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링크된 그 문서에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현재 문서에 적용을 했다. 어떤 객체를 만드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잖아요. 그죠? 그렇죠. 실제 작업하시는 분들은 저 링크된 거에 뭐 데이터 좀 불러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걸 일단 레빗의 기본적인 UI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 다이나모를 활용하시면 이런 데이터들을 불러와서 활용을 하는데 좀 더 제약이 풀린다. 그래서 다이나모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물론 다이나모가 이제 API가 아니다 보니까 문객체나 링크가 많아질 경우는 좀 뭐 문제가 되지만 당연히 노드 앞에 뭐 층별로 넣는다든지 아니면 이 링크와 이 뭐 프로젝트랑만 한다든지 네. 이런 설정창을 주면은 조금 API보다는 좀 느리긴 하겠지만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한 분이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이제 화면에는 노드 수가 작지만 링크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태스크를 해야 되는 게 많아지면 좀 복잡해지고 관리가 어렵지 않냐. 그렇죠. 라고 맞아요. 하셨는데 네네. 앞쪽에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노드를 선택한다면 뭐 크게 문제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링크된 파일을 고를 수 있게 하면 네. 추가적인 처리를 하면 되는 거죠. 네. 일단은 당연히 이런 저희가 다이나모 만든 이런 기능을 보면 사실 회사에서 실제 실무자에서 지금 그런 질문과 같이 필요한 요구사항이 접수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걸 이제 점점 업그레이드 해 나가야겠죠. 아니면은 그 회사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한다거나.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계속 내용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CAD 블록입니다. 똑같이 링크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이거는 이제 2D에서 3D로 전환되는 그런 상황에서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CAD 도면을 링크를 해놓고 CAD 도면에는 당연히 CAD 블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빗 패밀리와 가장 유사한 객체가 CAD 블럭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CAD 블럭이 위치한 곳에 해당 그 블럭과 똑같은 이름의 패밀리를 배치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회전이 되어 있으면 회전도 좀, 그죠? 네, 그런 이슈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런 이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걸 준비를 한 거고, 지금 보시면 뭐 박스, 뭐 가막살나무, 뭐 나무를 좀 준비를 했는데, 실제 지금 이 다이나모라던가 이런 걸 만들 때 요청을 주신 분은 전등을 가지고 요청을 주셨어요. 이거는 이제 그분의 그 CAD 도면을 제가 뭐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샘플로 대체를 한 겁니다. 뭐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저게 뭐 의자가 될 수도 있고 가구가 될 수도 있겠죠. 네. 네.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가 필요할까요? 링크되어 있는 객체에서 당연히 CAD가 링크되어 있을 거고 그 CAD DWG에 블럭 정보를 불러와야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 블럭 정보에 삽입되는 포인트가 어디냐, 그 다음에 이게 몇 도 돌아가냐, 그 다음에 이제 패밀리 타임과 매핑을 하려니까 그 블럭의 이름은 뭐냐, 이렇게 세 개의 중요한 정보를 뽑아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걸 이용을 해서 패밀리의 삽입 포인트를 잡고 패밀리의 회전 각도, 그 다음에 패밀리 타입을 선택을 할 때 이름을 가지고 활용을 하겠죠. 전체적인 노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의 이 노드 전부 다 사진 찍은 거고 아주 쾌적합니다. 그죠? 다 보이잖아요. 일단 저 정도 노드가 기본적인 샘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노드로 기본적인 작업은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추가적인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좀 더 반영을 하면 되겠죠? 커스터마이징? 네. 네. 그러면 아마 저렇게 한눈에 볼 수 없는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링크되어 있는 거고요. 일단은 분해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다이나모 플레이어 열고 뭐 그렇게 설명드릴 게 없어요. 링크 도면 선택을 한 다음에 플레이 누르면 그 안에 들어있는 캐드 블럭의 이름과 좌표, 회전 각도를 뽑아다가 현재 레빗 쪽에서 해당 패밀리 타입을 해당 위치에 배치하고 회전까지 시켜주는 그러한 상황을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 미리 또 먼저 말을 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거 뭔가 아쉬운데? 그죠? 아쉽지 않아요? 저거 딱 보면 저거 너무 기본 샘플 아닌가? 이런 생각 사실 듭니다. 실제로 제가 요구사항을 접수하고 그 다이나모 코드로 이렇게 전달을 해드렸더니 지금 보시는 이런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블록을 전부 다 처리하는 거 아닌데 이 중에 일부만 해야 되는데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우리는 CAD 이 링크를 깬다, 분해시킨다, 분해시키고 한다. 그 다음에 옵셋 좀, 네, 그 다음에 인서트 포인트가 꼭 그 CAD 블럭의 중간점은 또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뭐 다양한 이야기를 접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노드가 너무 길어지고요. 또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실 그 사용자에게 맞는 UI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적시적소에 뭐 어떤 UI를 띄워야 하잖아요. 그 요구사항에 맞는. 그래서 개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이 개발이 또 쉬운 거는 다이나모를 통해서 사전 검토가 완료됐기 때문에 API로 만드는 게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API로 구현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 기능 저희 레빗박스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인 거고요. 지금 뭐 링크되어 있는 상황은 똑같습니다. 해당 기능을 실행을 하면 링크된 파일을 지금 고를 수가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CAD 블럭들이 보이고 어떤 블럭을 배치할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예 저기서 매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완료를 누르면 뭐 아까와 같은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용자인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는 링크된 거를 좀 분해해. 그리고 분해한 거의 일부분만 그때그때 바꿨으면 좋겠다. 이러한 피드백에서 지금과 같은 기능이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분해된 거의 일부 블럭들을 고른 다음에 그거를 선택된 걸로 바로 그냥 배치해 주는 거죠. 이러한 것들, 이러한 요구사항이 당연히 다이나모라는 걸로 이제 기본적인 걸 만들었으니까 그걸 보고 이렇게 요청이 오시는 거죠. 다이나모로 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API로 만드는 것도 훨씬 수월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걸 또 어떻게 활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D에서 3D로 전환을 할 때 당연히 많이 쓸 거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거 만들 때도 조명 가지고 만들었고 가구, 일반 모델 뭐 다양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CAD 블럭과 패밀리 타입을 연동을 시킬 수 있는 뭔가 아이템이 많다면 당연히 많겠죠. 여기에 쓸 수 있는 아이템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또 추가적으로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일단 블럭에 패밀리를 대입하는 거기 때문에 가구는 이미 말씀을 하셨고 뭔가 규격화된 모듈, 모듈. 네, 모듈도 주택에 괜찮아요. 대한 모듈을 아예 저걸로 만들어서 패밀리를 그냥 대배치해 버린다라든지 그 여러 모듈을 재미있는 그 CAD 쪽에 그렇죠. 블럭으로 만든 다음에 네. 그것도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다른 것도 있으시나요? 저는 이 캐드 블럭 관련돼서는 그 인테리어 업체에서 조금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인테리어. 네. 일단 도면옥이 많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도 캐드 블럭이 많다 보니까 좀 더 상세한 어떤 부분적 모델링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역시 다양한 아이템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는 도면 모델링. 네, 많이 도면과 기다리셨죠? 이제- 많이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가 앞에 아이템이 너무 강하셔서 제게 조금 약할 것 같아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아이템을 갖고 왔는데요. 일단 하나는 시트 레이아웃 관련된 거고 두 번째는 프리캐스트 구조 부재를 모델링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저희가 레빗에서 어떤 도면 작업을 할 때 시트를 만들고 그다음에 도면을 배치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그리고 뭐 이게 2형 모듈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뷰를 플레이싱을 하는데 좀 코드는 이렇게 놨습니다. 저는 요새 플레이어 쪽을 계속 다루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온오프, 트루 폴스로 만들었고요. 먼저 시트를 만든 다음에 가이드라인 on을 일단 놓습니다. 그러면은 뭐 3x3, 2x2, 4x4 뭐 이런 식으로 라인이 나오게끔 세팅을 해놨고요.
두 번째는 그 뷰의 뷰포트를 저 스페이스 안에 있는 공간 안에 센터에 맞추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뷰 크롭이나 어노테이션 크롭을 다 수정을 하셔야 되는데 역시 뭐 뷰 크롭 바이 레이아웃이라고 놓게 되면 저 레이아웃 공간에 맞춰서 저 뷰 크롭이 자동으로 되게끔 만든 노드입니다. 뭐 어노테이션을 이용하시겠다라고 하면 어노테이션 노드 클럽을 뭐 추가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저희가 작업하는 방식인 이제 시트 레이아웃을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제가 2x2로 하겠다, 3x3으로 하겠다 이런 옵션을 지정하게 됩니다. 먼저 라인을 그리거나 기존에 있었던 그리드를 쓰면 좋긴 하지만 일단 저는 그냥 라인으로 만들었고요. 나중에 출력되지 않는 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서를 보시면 뭐 일단 공간을 만들어야지 뭔가 작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간을 만드는 작업들이고요. 그 다음에 뷰는 역시 배치해야 되는 뷰 순서대로 이제 드래그를 해서 놓습니다. 아무 공간에다 넣으셔도 되고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뷰포트를 저 공간 안에 넣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7년에 저희가 그 빔 가이드북 2에서 제공했던 아이템보다 조금 더 코드를 업데이트 하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뷰 크롭 보시면 네, 라인도 저 스페이스 공간 안에 딱 맞게끔 들어가게끔 저희가 작업을 다 해놨습니다. 조정이 돼서 자동으로 가네요. 네, 맞습니다. 조금 더 많은 뷰 아니면 좀 2형 모듈 뷰를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항상 저렇게 2x2, 3x3은 아니지 않습니까? 설계를 뭐 레이아웃을 짜실 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2형 모듈인 어떤 도면 레이아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럼 저 나누는 것도 그냥 수동으로 해도 되는 거죠? 네, 수동으로 하셔도 네. 되고 저 뭐 상관없습니다. 저 뷰 시트 안에만 저 라인이 들어온다면 저 네네. 스페이스를 나눠서 네, 그 공간 인식해서 그 사이즈에 맞게끔 변경한 다음에 딱 네, 배치된다. 맞습니다. 뷰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공간을 계속 나누는 작업이나 아니면 뷰를 배치하는 것들은 뭐 그 전에 공개했던 코드보다 굉장히 좀 빠르게 돼 있고 그다음에 스케일도 반영이 되게끔 해놨습니다. 아마 공개되는 코드는 일단 제 이제 세미나 끝난 마지막 장에 제가 링크를 이제 보내드릴 텐데 거기에서 뷰 공간의 순서를 정하는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위쪽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넘버링을 한다, 아니면 위에서 아래로 놓는다. 이런 스페이스 넘버링을 하는 것들에 대한 코드를 조금 더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뷰를 배치하고 크롭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일단 스케일을 맞추는 것, 그 다음에 뷰 넘버링을 하는 것, 이게 가장 큰 노드였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리드가 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갈한 뷰를, 시트를 좀 더 빠르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래빗박스에도 이런 기능이 있으시죠? 네, 기본적으로 네, 기능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저는 저기 그 나누는 거, 공간을 나누는 거, 저거 정말 괜찮습니다. 탐나는 기능입니다. 네, 곧 래빗박스가 업데이트 될 네, 것으로 네. 예상이 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놓고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총 3가지 기능이고요.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것, 그 다음에 뷰를 배치하는 것, 나왔던 가이드라인을 삭제하는 것, 이렇게 3가지 기능으로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역시 맨 마지막에 소개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은 프리캐스트 구조 부재를 모델링하는 방식인데요. 제가 요청받았던 사항은 어떤 규모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프리캐스트 이제 뭐 타입이 있겠죠. 결정된 타입이 있고 거기에 대한 부재 사이즈나 이런 것들 결정을 한다면 빠르게 모델링이 가능한가라고 이제 저한테 좀 문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본 노드입니다. 먼저 컴퓨터는 이 규모를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쓴다면 규모도 알 수 있겠지만 일단 저는 그리드와 메스를 먼저 그리는 거는 일단 디자이너가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메스를 익스트루드 시켜서 이제 높이 값을 줍니다. 그러니까 최종 볼륨 값이죠. 그리고 메스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선택하신 어떤 구조의 기둥 타입이나 뭐 놓겠다라고 해서 플레이를 누르면 역시 기둥이 생기고 보 같은 경우도 X 그리드, Y 그리드에 어떤 부재가 들어가겠다라고 놓고 누르면 네, 저렇게 보가 모델링이 됩니다. 다음은 슬라브, PC다 보니까 이제 슬라브 이제 사이즈에 따라서 이제 바닥이 쪼개져야 하는데 그것도 자동적으로 쪼개지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뭐 모델링 관련돼서는 영상으로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드까지 이제 자동화하는 거는 조금 너무 사용자가 어렵고 노드가 길어질 것 같아서 이제 얘기하신 대로 저는 이제 그리드와 메스는
이제 작업자가 먼저 그리게끔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익스트루드를 시켜서 최종 볼륨을 잡습니다. 저 메스에 걸리는 레벨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반영이 되게끔 코드를 만들어 놨고요. 먼저 메스를 셀렉트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구조 부재가 들어갈 것인지 구조 타입, 이제 뭐 회사에서 쓰고 계신 뭐 PC 타입이라든지 아니면 뭐 구조에 관련된 것을 선택을 하시면 이제 메스 볼륨 안에 있는 그리드와 레벨을 읽어서 제게 자동적으로 모델링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프레임 같은 경우도 X와 Y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프레임에 대한 부재도 선정을 하셔서 누르게 되면 이제 모델링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바로 바닥으로도 들어갈 수 있지만 아무래도 뭐 겉어를 없앨 수도 있고, 빔을 없앨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프레임을 이제 조정하는 작업들이 필요로 하고요. 저는 뭐 저 안에 사이에 없어도 될 것 같아서 일단 조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PC 슬라브 같은 경우는 이제 두께 타입이 있다 보니까 저는 1200 기준이랑 2400 기준으로 이제 두 개를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들어갈 슬라브 타입을 선택하고 누르면 프레임 안에 있는 공간을 자동적으로 읽어서 이제 PC 모델링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핵심인 것 같아요. 저기 지금 바닥 보시면은 네. 자개자개 다 분할되어 있잖아요. 그 보시면은 프레임의 방향도 다르게 넣어놨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 가운데 쪽 보시면은 이 프레임을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이 슬라브가 잘라지는 이 방향도 자동적으로 판단하게끔 코드를 짜놨습니다. 저는 저 바닥 보자마자 생각나는 건 사실 적산하시는 분들 네.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렇게 한 판 한 판 따시거든요. 그 다음에 만일 뭐 조금 더 계획하시는 분이 이번에 규모를 좀 더 늘리겠다 아니면은 뭐 규모가 바뀌었다 아니면 설계가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시면 메스의 범위만 설정을 하십니다. 뭐 높이도 뭐 바꿀 수 있으면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약속된 타입들을 놓고 플레이를 누르면 한 번에? 네, 한 번에 됩니다. 이게 기존의 레빗 같은 경우 그리드 기준으로 프레임과 기둥을 모델링을 해주는 게 있는데요. 저는 모든 기둥, 모든 그리드에 프레임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메스로 그 영역을 설정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막 다층으로 메스가 된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더 고도화되면 뭔가 더 재밌는 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코드를 좀 수정하고 싶은 거는 1층 부분을 먼저 만든 다음에 상부로 이제 옵셋 시킬 것이냐 이렇게 옵션을 좀 놓게 되면 뭐 첫 화면에서 그러니까 1층에서 뭔가 다 정리를 하고 뭐 옵셋을 시키지 않을까? 그 저희가 영상에는 다 담지 못했지만 독립기초도 들어가게끔 해놨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박정찬님께서 리뷰를 주셨는데 스케줄링을 좀 넣지 그랬냐? 그러면 PC 부재를 바로 확인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저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네. 처음에 조원호 부팀장이 발표한 그 이미지 한 네. 다음에 그걸로 이렇게 메스 올리고 네. 여기서 네. 저렇게 자동화 딱 하면 뭐 뭐 이미지에서 출발해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이제 R&D를 그죠? 하신 거를 보니까 네, 네. 뭐 그 부분도 뭐 되게 좋을 것 같고 또는 그러니까요. 부재를 텍스트로 써서 네. 읽어서 이제 배치하는 그쵸. 것도 뭐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가 나왔네요. 네. 그래서 전체 타입은 메스를 셀렉트하고 구조 타입, 프레임 타입, 슬라브 타입을 놓게 되면 이제 모델링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링크가 아마 이제 채팅방에 올라올 텐데요. 제가 따로 뭐 코드를 정리하지 않았고 제가 스터디하고 있는 걸 그대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시트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엑셀로 뷰 리스트를 만드시면 이제 시트 리스트도 만들어주고 레빗에서 뷰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크롭 뷰까지 하는 게 제 목표여서 지금 이거를 계속 스터디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PC 구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바닥이랑 뭐 기둥, 구조 부재만 있는 게 아니라 계단도 있고 램프도 있고 벽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메스 기준으로 자동으로 추가되는 거를 지금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운로드 링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클릭을 하시면 아마 코드가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제가 어제까지 스터디 하던 거를 그대로 바로 올린 거다 보니까 뭐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뭐 메일이나 아니면 뭐 카톡으로 뭐 연락 주시면 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그다음에 저희 전체 발표했던 내용 좀 썸머리를 해야 되겠죠? 진짜 카톡 보내면 답변해 주십니까?
제 카톡을 모르실걸요? 그렇죠. 뭐 왠지. 아, 근데 저희 또 그 있지 네. 않습니까? 레빗 AP 아, 방 저희, 또 있지 않습니까? 톡방 거기. 있죠. 네. 네. 오픈 채팅방에 또 올리시면은 그 내용 관련돼서 네. 좀 답변을 드리도록 개인 하겠습니다. 카톡은 안 받는답니다. 그쪽에 올리시면 됩니다. 그럼 차장님 서머리 진행하시죠. 네, 이거 진행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세 가지 아이템을 각자 발표하는 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오늘 일단 R&D 했던 거, 그다음에 모델링 자동화했던 거, 제가 발표했던 거 이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제가 했던 부분은 이제 R&D이고 기초 디자이너들이 어떤 식으로 형성을 조금 더 자유롭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 다이나모를 해보신 분들 중에서 지오메트리를 다루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라인과 포인트, 그 다음에 색상을 활용해서 그걸 공간으로 만든다. 레빗의 패밀리로 만든다라는 내용을 함께 다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다뤘던 내용은 뭐 오프닝과 뭐 캐드 블록 관련된 이야기지만 주된 그 핵심 포인트는 링크된 객체의 데이터를 어떻게 불러와서 현재 문서에 어떤 객체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는 시트 레이아웃과 PC 구조 부재 모델링 이렇게 두 가지 아이템 설명을 드렸고요. 뭐 아직은 조금 더 코드가 좀 더 발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계속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요청 사항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좀 괜히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 같아서 좀 두렵습니다. 두 분이 합치는 것도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거, 네, 그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장님께서 이제 아무래도 다이나모도 잘 쓰시고 그다음에 API 개발도 하시는데 이제 다이나모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이나모가 무엇인지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면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내용인 거고요. 다이나모를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좀 약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다이나모의 장점을 좀 이야기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비교적 쉬운 프로그래밍 방식이다. 그 다음에 데이터와 형상을 처리하는 내내 확인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구현을 해볼 수 있거나 아니면 검토를 해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오토데스크 빔 관련 제품에 거의 전반적으로 이제 다이나모가 들어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라고 해서 아예 레빗 쪽에도 아예 탭이 있을 정도로 요즘에 좀 핫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지원하는 게 일단 다이나모에서 하고 있다라는 게 장점으로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 첫 번째, 비교적 쉬운 프로그래밍 방식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일 이제 밥 먹는 시간 빼고 다이나모를 하기 때문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 정도까지 해야 됩니까? 아니 그 정도로. 정말 그러면 동의합니다. 어렵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제가 원한 답변과 이상한 네. 어렵다고 얘기하나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C샵을 못하다 보니까 그래도 비교적 쉬운 프로그래밍 방식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 비교적이라는 단어가 그렇죠. 네, 비교적. 네. 사용자에 따라서 저 말은 정말 극과 극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런 부분을 조금 더 빨리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까 뭐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로드박스라는 패키지를 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저희 상상진화의 그 빔센터라는 곳에 각종 교육 동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쪽에 와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단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단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프로그래밍이 복잡해질수록 난이도가 갑자기 급상승을 해요. 갑자기 점프를 하는 거죠. 이건 뭐 중간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레빗박스를 홍보하기 위한 전초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무튼 너무 많은 객체를 처리할 때 속도가 저하된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이 단점이 부각되는 상황이 사실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다양한 입력값과 변수의 구조로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일반화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려고 하는 거죠. 다이나모라는 게 막 뭐든 뭐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막 인식을 하시면서 저렇게 복잡한 걸 만들려고 이제 점점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이나모에 먼저 소개드린 장점이 퇴색이 되고 점점 이제 텍스트 프로그래밍과 같은 느낌의 어려움을 이제 인식을 하시는 거죠. 저렇게 되면 점점 이제 이 다이나모는 내가 할 게 아니다.
이건 내가 할 영역이 아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서 점점 손을 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꼭 다이나모를 통해서 저렇게 어려운 걸 좀 만들어야 된다. 일반화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다이나모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 중에 그 오프닝 같이 이제 오프닝을 간단하게 다이나모로 만들고 그걸 다 검토를 한 거예요. 기능을 검토를 했고 이렇게 하면 될 수 있구나. 구현이 가능하겠구나라고 해서 다이나모로 그렇게 검토를 한 후에 다양한 피드백을 받아서 레빗 API 또는 C# 전문적인 프로그래밍 도구를 통해서 개발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레빗박스라는 걸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요. 네. 결국에 이렇게 됐네요. 그러니까요. 결론은 이제 기승전 레빗박스. 이런. 네. 저는 이제 최종적으로 다이나모가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건 메모장이거든요. 메모장은 사실 그렇게 저도 뭐 대단한 프로그램이다라고 인식하지 않고 써요. 뭐 전화 받다가 전화번호 메모할 때 잠깐 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데이터를 만들어낼 때 막 그 메모장 열고 쓴 다음에 확장자만 바뀔 수도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무슨 확장자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메모장에 막 던져보는 거죠. 열리나 안 열리나. 뭐 이런 식으로 편하게 쓰고 쉽게 쓰고 있는 게 메모장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다이나모라는 걸 어차피 이거는 오토데스크 빔 관련된 제품에 전반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라이센스 구매하는 건 아니죠, 그죠? 다이나모가? 그렇죠. 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오토데스크 빔을 하시는 내내 이런 메모장과 같이 좀 쉽게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두 분 또 뭐 첨언하실 게 있으면 해주시죠. 밥 먹는 시간 빼고 다이나모 하시는 조은호 팀장님. 먼저 얘기해 주시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부터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초반에 이제 상대방 혹은 고객 질문을 주신 분한테 빠르게 이제 시각적으로 구현해서 보여드릴 수 있게 하는 역할을 다이나모를 써서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프로그래밍을 못하다 보니까 저희 그때 같이 작업을 할 때도 제가 먼저 스케치 코드를 짜고 이런 거는 API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저희 커뮤니케이션 도구로도 많이 활용을 그렇죠. 했던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각 회사에 가서 이제 소개를 드릴 때 먼저 다이나모로 이 회사에 필요한 것들을 먼저 스케치 코드를 짜고 이게 확실하다라는 확신이 드셨을 때 API를 만드시는 게 조금 더 뭐 비용이나 아니면 효율적으로 조금 API를 만드시지 않겠냐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조금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하게 어쨌든 지금 편하게 접근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24시간 뭐 밥 먹는 시간 빼고 그렇게 하시진 마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뉴스 준비했습니다. 항상 저희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건데 다이나모 유적으로 뉴스와 그 다음에 헬스 체커 관련돼서는 이제 최영선 차장께서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 일단 저희 그 다이나모 유저 그룹에 두 분을 좀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맨 처음에는 링킴님이라고 저희 유저 그룹에 들어오셔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이분을 제가 소개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는 이 패턴 만드는 걸 너무 잘 하시더라고. 네. 그 다음에 퓨전 360과 다이나모를 연계해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오토데스크 익스퍼트 엘리트라는 곳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 지금 보시면 2019년도에 퓨전 360 아카데미 그 일본에 가셔가지고 발표도 진행을 하셨습니다. 지금 뭐 이미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제품 디자인이라던가 제품의 패턴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이 연구하고 많은 소스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유튜브도 하고 계신데 녹음도 이렇게 해서 유튜브 올리고 계시니까 꼭 한번 방문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은호 팀장께서 한번 더 뭐 말씀해 주시겠나요? 일단 작년에 이제 프로젝트를 한번 같이 하셨었거든요. S사에 이제 제품 패턴 디자인을 자동화하는 부분을 이제 다이나모로 이제 일부분을 푸셨던 부분을 리딩하셨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가 이제 지오메트리 작업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제 전 이제 공간의 볼륨이라든지 형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면 이제 이 링킴님은
저는 이제 마스터라고 하거든요. 패턴 마스터. 네. 그만큼 지오메트리와 그 패턴에 관련된 내용들을 너무 잘하셔서 네, 그 부분을 이제 프로젝트를 리딩하셔서 잘 마무리하셨다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 그 유저그룹에 같이 활동하시는 김현우 건축사님. 뭐 너무 유명하신 분 네, 아닌가요? 너무 유명하시죠. 네네. 네. 뭐 더 제가 소개할 게 사실 그렇게 없어요. 저도 네네. 이분 유튜브를 보고 네네. 다이나모를 그렇죠. 배웠으니까. 정말 오래전부터 다이나모와 레빗 연계하셔가지고 하셨고, 제일 대표적인 거는 장미 이렇게 펴지는 거, 그죠? 네. 그 다음에 기와 배치하는 거, 두 개가 정말 그 만드신 것 중에 핫한 아이템입니다. 요번에 구독자 1만 돌파하셔가지고 이야. 다이나펫 프로라는 걸 공개하셨습니다. 네, 저기 뭐지? 저희 그 카페에 오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 저걸 왜 만든지 아세요? 혹시 비하인드? 뭐 제 생각엔 API를 쓰시다가 아, 마음에 안 드셨을 것 같습니다. 김현우 건축사님께서는. 뭐 네. 해치 뭐뭐라는 프로그램을 68달러인가를 주고 계속 사용을 하고 계셨대요. 네. 근데 이제 너무 업데이트라던가 뭐 문제가 많으니까 짜증나서 만들었다. 네, 그 얘기를 꼭 전달해달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하면 짜증나면 딱 바로 만들어 버릴 수 있을까요? 이거를 이런 걸. 네, 아무튼 네. 네, 이렇게 해서 저런 걸 지금 공개하고 계시니까 꼭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패턴 만드는 거, PAT 파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거 궁금하신 분 있으면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뭐 1만 돌파 기념 이렇게 나오니까 마치 홈쇼핑 같네요. 다이나모 코드를 파는 홈쇼핑 같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공개하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제가 말씀드린 이 유저 그룹은 카페도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이나모 관련돼서 질문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고, 목요일 오후에 항상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멤버 수 500명 돌파하면은 뭐 하나씩 걸죠. 네. 저 유저 그룹 500명 돌파하면 뭐 네, 하겠다. 뭐, 코드를 어떤 걸 공개하겠다. 네, 아직 뭐 오픈은 모른 것 같아서. 네. 이거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네, 저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게 워크 프로세스 헬스 체커라고 해서 제가 지금 팀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게 있는데요. 지금 건축 설계 분야에서 어떤 부분이 업무 효율성이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뭐 개선할 수 있는지, 뭐 아니면 우리는 지금 기존 프로세스가 너무 좋으니 굳이 개선할 필요가 없는지,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든 어떤 항목, 서베이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뭐 기존에 뭐 우리는 하고 있는 일들이 그대로 마음에 든다, 아니면 프로세스가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작정 뭐 빔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회사는 괜찮은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지금 서베이를 저희가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토데스크 그 링크에 들어오시면 이제 보실 수 있고, 지금 보여드리는 설문지에서 신청을 클릭하시거나 아니면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제 신청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셔서 조금 뭐 서베이를 진행해 보시면 우리 회사는 어느 부분에서 좀 비효율적이었는지, 아니면 우리 회사가 어떤 부분을 되게 중요시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Q&A. 네, 세션이죠. Q&A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뭐 제 거 먼저 좀 활동한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죠. 네. 일단 지금 DWG 배치 관련돼서 내용 보니까, 네. 오늘 질문이 제가 이제 하다가 계속 답변을 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뭐 프로그래밍 관련돼서도 계속 물어보시고, 뭐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데, 일단은 건축 분야만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스캐닝을 하거나 이런 인식률이 떨어지면 어떻게 보정을 하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신 분도 있어요. 네, 아무래도 제가 했던 내용 중에서 보시면은 그 라인 두께를 일부러 두껍게 해놨거든요. 네. 이제 혹은 RGB 컬러에서 보시면은 배경을 블랙으로 해놓고 RGB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바탕을 흰색으로 했는데 인식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질문을 주시면은 이제 제가 그 스터디를 하면서 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뭐 영상이라든지 질문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오프닝 관련돼서 네네. 이제 옵셋을 줄 수 있냐 뭐 이런 것들도 물어보셨거든요. 그 옵셋도 당연히 가능하죠? 옵셋 옵션을 네네. 넣게 되면 그럼요. 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그 사이즈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회사나 뭐 사용자마다 당연히 다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겁니다. 일단 다이나모 코드는 기본적인 상황인 거니까요. 네. 네. 그렇죠. 방금 하셨던 말씀처럼 이 다이나모 코드 자체는 기본적인 컨셉을 일단 구현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디테일한 작업은 무조건 추가가 되거나 가능하다라는 점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왔던 질문은 그 바닥이랑 뭐 구조벽체 라인까지도 가능한가? 그리고 일부 층고가 다른 부분도 반영이 가능한가? 네, 구조벽체 도면도 라인의 센터를 뭐 읽는다든지 아니면은 CAD 레이어만 잘 정리가 돼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고요. 뭐 레벨이 다른 거는 뭐 레빗에서 레벨을 다르게 설정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또 저한테 그 DWG 관련된 내용 중에 레이어를 인식 가능하느냐 이것도 말씀을 주셨는데 당연히 레이어의 이름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터링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어쨌든 그 필터링의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기준만 정확하게 조건문만 달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그런데 DWG 데이터에서 어떤 정보를 뽑아낼 수가 있는지 그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겠죠. 예, 그 뽑아낸 데이터에서 조건문을 어떻게 걸지는 뭐 다이나모라던가 뭐 API 이런 걸로 구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또 한 분이 김문천님께서 좀 질문을 하셨는데 라이노 인사이드 레빗과 다이나모 연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냐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라이노에 있는 부재를 그대로 이제 레빗에서 갖고 올 수 있는 기능도 업데이트가 됐고 또는 인사이드 레빗을 이용해서 뭐 가지고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라이노에 있는 부재를 갖고 와서 형상을 조금 다이나모로 다시 한번 컨버팅을 해야 이제 커튼홀 패턴을 좀 입혀서 레빗상에서 수정이 가능한 거고요. 일단 뭐 라이노 인사이드 레빗을 쓴다고 해서 바로 형상이 레빗상에서 이제 뭐 수정하거나 아니면 커스텀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이나모를 조금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지금 아까 링키님께서 이제 보여주셨던 퓨전 360을 이용한다면 조금 더 뭐 레빗과 연결성이 빠르게 이런 비정형 형태를 좀 연결하시지 않을까? 뭐 이런 아이디어도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금일 세미나에 나온 다이나모 노드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링크를 먼저 지금 올려드렸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거기 가서 다운을 받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아마 상상지나 설문지를 하시면 거기에 동봉돼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네, 들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보여드린 노드, 벽 오프닝이라던가 CAD 블록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 노드 박스를 그냥 패키지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거기 안에 들어 있으니까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니면은 제가 아예 이 만든 영상을 제가 유튜브에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냥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드리는 것보다 만들어 보시는 게 저는 좀 추천을 드려요. 공부하실 겸. 네. 사실 방송을 예전에 이게 유튜브 하고 있지만 요즘에 잘 노드 코드를 통으로 안 드리는 게 그냥 이렇게 바다만 자꾸 그냥 쓰시는 거지 공부 스터디가 안 되셔가지고 약간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 하나 질문이 저한테 또 하나 왔는데 시간이 좀 있으니까 네네. 네. 아까 이제 제가 그 PC 구조 모델링을 할 때 이제 독립 기초를 적용했다고 했는데 혹시 연속 기초나 매트 기초 적용 시 고려할 부분이 있냐?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의뢰를 받았던 건설사에서는 독립 기초로 작업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걸 반영했던 거고 이제 어떻게 연속 기초나 매트 기초가 이제 진행을 하시는지를 로직만 알면은 뭐 그거를 반영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관련해서 스터디를 생성할 때 옵티마이즈 옵션과 셋 옵션을 설정했을 때 계속 진행만 된다. 이제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숫자가 아예 0에서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이미지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되게 경우의 수가 다양합니다. 일단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첫 번째로는 이미지가 안 나올 경우는 패밀리랑 같이 연동을 시켰을 때는 대부분 나오진 않았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리멤버 노드를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 주신 내용은 이제 설정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풋 값이랑 아웃풋 값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간단하게는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고요. 카페에 이제 해당 데이터를 올려주시면 제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이 가장 폭발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굉장히 어려운 질문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선생님 저희가 지금 그 다이나모 유저 그룹에서 핸즈온을 하고 있죠. 방송으로 하시잖아요. 소개를 하시고. 네네네네. 네. 그다음에 뭐 주말에 이제 스터디도 원래 제가 코로나가 아니라면 이제 오프라인 그렇죠. 핸즈온도 하려고 이제 네네. 세팅을 해놨었는데, 이 코로나 문제로 저희도 이제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상에서 어떻게 핸즈온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어떻게 쓰냐 뭐 이런 것들 얘기하시는데, 유튜브로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이제 박정근 차장님께서 하시는 거를 좀 보시고 그렇게 좀 익히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네, 들고 저희 있습니다. 그 오늘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그 오픈톡방 그쪽에서 올려주셔도 되고, 그다음에 저희 카페에 질문을 올려주셔도 됩니다. 필요한 부분은 제가 그 샘플을 만들어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방송도 목요일날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그러면? 네. 저희가 거의 한 7개월, 8개월 만에 이제 또 셋이서 웨비나를 하는데, 네. 그 다음은 언제 할지. 저희 한 6월 달에 그 알쓸 다잡?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알고 보면 쓸데없는 다이나모의 잡다한 기능, 뭐 이런 네네. 것들. 네. 그런 주제로 한번 6월 달에 한번 더 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정말 건축 분야도 아니고, 뭐, 그죠? 정말 저 막 주사위 굴리고 있고요. 뭐 터지고 뭐 이런 거 한번 해보려고. 저는 하는 로또랑 점심 메뉴 고르기, 뭐 이런 아. 것들을 레빗으로 구현을 해볼까 합니다. 레빗으로 굳이 그런 걸 해야 되냐, 뭐 이런 아이템. 왜냐면 회사에서 깔아주셨고 100% 사용을 못 하신다면 이런 식으로라도 좀 사용을 하시는 게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있어요? 아무래도 저의 부대가 될 것 같네요. 이상한 어. 작업들. 네. 이상한 작업 컬렉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6월에 웨비나를 할 때는 누가 가장 쓸데없고 고퀄리티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대결을 펼치시는 게 어떨까요? 쓸데없는데 고퀄리티를 네. 대결한다. 쓸데없어서 아무도 보러 오시지 않으시면 어떡하죠? 근데 아마 응용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팁까지 일단 같이 해야겠네요. 당연히 팁은 가야죠. 정말 쓸데없이 로또 추첨하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죠? 맞습니다. 네. 일단 6월 달에 웨비나도 한번 좀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누가 소주 장군이신가요? 라고 물어본 댓글에 대한 답변만 빨리 해드리죠. 가운데 계신 분이 소주 장군이시죠?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오늘 그러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참여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